반성의 시기를 반성에는 하면서 몸으로 반성하는. 이삭은 어느 번 던질 거예요? 아이고, 간단 정리하면 간단히.
네, 8월 2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이 시작되겠습니다.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지난번 보이콧 회담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만 아는 정상회담 일자를 앞두고 국민의 헬세를 가지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이 삼천토급의 잠수함 진수식이 국민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곧 열리긴 열린다는데 언제 열릴지도 모를 그 정상회담 때문에 삼천토급 잠수함 진수식도 무기한 연기시키는 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챙길 수 있는 국가인지 깊은 의문점을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드디어 아무 말 대잔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김동연 부총리는 필요하다는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고, 청와대 장하성 실장은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 두 양반의 엇박자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은 서로 같은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회는 나중에 따로 하시고 시급한 경제 상황이나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필요하다는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된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하성 실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는지 밑도 끝도 없는 명시는 그만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은 패널들 이야기가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조차 구분이 안 된다는, 혹시라도 한가할 때 정책 토론회 하더라도 사연을 맡아보지 말길 바랍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정책 기조부터 흔들리고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장하성 실장이 사는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도 경비원 감원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꾸준 일은 도맡아 다하는 경비원 감을 두고 누굴 위한 근로시간 단축인지, 문정부 경제정책 주도한 장하성 실장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하셨다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는 둔화되고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서민들 지갑은 날이 갈수록 얇아져만 가는 마당에 수습 보좌관들만 직을 건다는 계로 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각오로 상황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안 해댔어도 본인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어리둥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지는 국정 운영의 대통령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하셨다는데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대통령 정책에 신뢰를 쌓지 못하셨는지, 대통령의 정책 실패로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실망감만 쌓여가는 현실은 야당도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밋빛 한상만 쫓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덜뜨게 만들었다가 이제 와서 온갖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컨텐츠 부작으로 뒷감당에 허덕이는 모습은 결코 국정을 담당하는 책임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어제 경제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인고해야 하는 건지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루킹 특검 1차 수사 시간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숱한 범죄 혐의와 숱한 범죄 의혹을 놓고도 시한에 쫓겨 수사를 이대로 접어야 한다면 이는 결코 사법정의라 할 수 없습니다. 범인을 눈앞에 뻔히 두고도 공소시효에 막혀 잡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드루킹 특검법에는 아직 법으로 보장된 수사기간이 30일 더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예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둑이도 경인선도 다 그대로 남겨두고 드루킹의 새치해 농간의 진실을 이대로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 아니라 여권 내부의 블랙 화음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의 진실을 국민들은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거나 못 본 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특검도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특검의 마지막 분발을 촉구합니다. 어제 우리 당 연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정기국회는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탈문제를 비롯해서 대통령 정책이 가지고 있는 허상과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줘 그 자리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기국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실정과 정부 여당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결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야당으로서의 근성을 보여주는 정기국회가 될 것입니다. 꼬박꼬박 내기만 하고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는지 불안하기만 국민연금도 국민들의 답답한 불만을 대신 풀어주고 불안을 해소하는 안정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자유한국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산 석탄, 드루킹 게이트도 반드시 진실을 파헤쳐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예산 37조 원을 퍼붓고도 고용과 투자는 반토막 내는 문재인 정권의 반토막 경제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제 실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야당으로서의 비판과 경제에 충실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속히 결단과 결심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도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이 대한민국 경제 다 망치고 일자리 다 없애고 청년들 실현에 부모들 한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 가족들의 애환과 고충을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외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또 걱정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 대폭 인상 의도적 은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산하의 등이 반입 등에 대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연락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유류 발전시설 등의 공급을 위해서는 우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의 예외로 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미국과의 협의가 중요한 것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선 미국과 협의를 한 이후에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우려에 대한 오늘 그 언론 보도와 또 국무부의 논평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서 우리 한국이 전력과 건설자재, 기술장비 등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출사에서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기정사실화를 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안보리에서 규정한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대북제재 공조에 큰 균일 조짐이 나오는 것도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요. 미국에서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작 청와대는 괜찮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는 진전이 없는데 우리 청와대는 낙관적으로 일관을 하며 종전 선언을 위한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도 또 그러한 부분도 큰 문제가 아닌지 뒤집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두고 감지된 한미 간 온도차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외통위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약속인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정부의 이행 과정과 실태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저희가 여야 외통위 여야 3당 간사와 위원장인 제가 러시아와 중국을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대두가 된 것이 과연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언제쯤 실현되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가? 중국과 러시아에게 그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국가적 입장은 반드시 비핵화는 되어야 되고 양국의 대표적인 입장은 유엔의 제재 결의 충실하게 이행을 하겠다. 이런 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내 사정은 우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부분은 많은 보상이 필요하고 또 체제 보장 등 북한이 원하는 많은 또 사항을 우선적으로 들어줘야 일단은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종래는 100% 비핵화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소련과 중국 정부의 견해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재 완화를 한국이 먼저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와 또 100%의 비핵화에 대한 성급한 그러한 기대가 우선적으로 비핵화를 막는 북한의 비핵화를 막는 그러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견해를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상당히 중국과 소련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북한 외교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구절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날 전후로 해서 시진핑 주석이 과연 북한을 방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우리 백성주 의원, 이미자 의원 공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예, 국방개혁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국민을 패싱하고 일반 통일으로 하는 것이 도를 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등 국가안보 체제에 위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방정책을 정부가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사실상 정부 일방 통일을 강조하고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법률 재개정 소요가 60개에 달하는 국방개혁 2.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와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었습니다. 국회법 28조에 따라 대통령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입법 예고하고 그 입법 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3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점은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심의할 당시에 현직 검사를 시위를 앞두고 현직 검사를 검찰실장이 임명하는 것이 국군 조직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제기되었는데도 국방부는 개정안 추진이 아니라 현직 검사를 감찰실장 대리를 임명하고 국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꼼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위법 소지가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는 법정신을 위반하고 법 실정법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졸속 창설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일방통일 정책 추진을 방조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데 협조해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 분담과 안보 청구서가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 말 한미 방위 분담 특별협정 종료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새로운 협정 체결에 대한 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진행된 5차례 협상에서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간 방위 분담 협상을 둘러서 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제보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보다 150%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한미 간 기존에 합의한 물가 상승률 협정 유효 기간 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위 분담은 우리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지출될 만큼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외교부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협조를 체하기 때문에 국회 외통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여부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당당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원내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 일자리 쇼크, 고용 쇼크, 고용 재난, 고용 참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 15개월 성적표는 정말 고용 대참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그 어떠한 정책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합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 현안 관련돼서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은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실제 근로를 174시간 했지만은 209시간을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영세상공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잠시 좀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작년 6,470을 시급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과 올 2018년도 16.4% 최저임금 인상했을 때 보면은 퇴직금 예비비하고 4대 보험까지 계산해 봤을 때는 작년 대비 317만 5,58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10.4%를 감안했을 때 보면은 퇴직 예비비와 또 4대 보험을 갖다가 연간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562만 7,080원을 더 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 정부가 말하는 만원, 최저시급 만원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2017년 대비 1,051만 5천원을 1인당 더 지급해야 합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몇 년 사이에 이렇게 1,000만원씩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더더욱이나 어려운 영세, 중소 사업주들에게 이렇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길거리로 내모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차라리 문재인 정부는 아무 정책도 하지 말고 특히 일자리 정책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지금까지 퍼붓던 54조를 그냥 취약계층에게 돌려주는 게 더 고맙다는 얘기 들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만큼 수치가 최악으로 추락해야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분명 실패한 정책입니다. 폐기하십시오. 네, 이상으로 오늘 공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